지수가 지금 천당과 지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요. 이때마다 지수가 이제 떨어지는가 아닌가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수가 왜 떨어졌냐면요. 지금 코로나빨 더블디 공포에 미국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방금 기사를 보셨겠지만 제가 SK케미칼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미국의 사상 최고 코로나 확진자가 7만 명 정도라 그랬고 사상 최고치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무려 18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50만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50만 명이 어떤 숫자인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나눌 때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나누는데요. 대도시를 판단하는 기준의 인구가 50만입니다. 대도시로 포함되는 인구가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걸리고 있어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걸리면 그 다음은 뭐죠? 코로나가 걸리면 대통령이나 경제 수장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나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나타나죠? 그러면 경제 봉쇄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데 많이 못 가셨죠? 2차 지금 경제 봉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죠? 실업률이 증가하죠. 그러면 실업률 증가하면 뭐죠? 소비가 줄어들죠. 그 말은 뭐다? 경제 성장률이 후퇴합니다. 그 말은 뭐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내비두나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하나요? 엄청나게 경기 부양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8만 명이라는 건요. 정말 이거는요. 미국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옥문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지옥문이에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이 어디라 했죠? 프랑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인구가 제가 대충 6,500만 명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5천만 30%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200명 안 나오지만 이것만 해도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프랑스 확진자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8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8만 명이요. 6,500만 명 인구가 8만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패닉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 미국,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너네 어디 나가지 마라. 경제가 올솟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나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 보셨겠지만 화이자 백신 호재에 미국 다우지수가 5% 폭등을 했고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할 기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사상 최고치 가보지 않은 2,500선을 돌파가 코앞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지만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2,800까지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갈 거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요 백신이 이미 나왔고 이 백신이 엄청나게 효능이 좋아서 팬데믹이 끝나고 2021년도에 우리가 적어도 일상생활로 50% 정도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 이 다우가요 진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견조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들까지 연결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것까지 하면서 큰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우지수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뭐냐면요. 트럼프가 재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진행 금액이 얘는 5천억 달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요 지금 2조 달러를 하고 원해요. 5천억이 아니고 5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2조 달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필요하겠죠. 근데 원래는 트럼프가 이제 대선을 하기 전에 이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하겠다라고 밀었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실망 매물이 쏟아서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돼버렸죠. 바이든이 내놓는 경기 부양안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미국 내에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골드만삭스는 내년 1월 미국 1조 달러 경기 부양안이 실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5천억 달러라고 했는데 2조 달러니까 얘네 정도 이제 반반 빼서 1조 달러 정도에서 협의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지금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거의 3만 포인트까지 갔는데 대충 내년 1월 달에 1조 달러가 경기 부양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죠. 시장에서는 예측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고 하죠.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야 그게 정말 호재가 돼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이요. 최대 3조 4천억 불까지 부양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이 이제 서로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요. 필수적으로 협상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지금 독점한 것처럼 그냥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트럼프도 사상 최대 많은 표를 받았지만요. 바이든도 사상 최대 많은 표를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국민들이 이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믿기 때문에요. 얘네가 밀고 있는 2조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부양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가 얼마냐? 3조 4천억 달러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물론 3조 4천억 달러까지 되진 않겠지만요. 이게 정말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하고 있는 1조 달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은 뭐다? 엄청난 호재겠죠. 미국의 호재는 곧 우리나라도 호재입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스피와 다우 지수가 고점이니까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이 고점에서 랠리를 더 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보자고요. 저번 주에 가장 시끄러웠던 기사가 뭐죠? 저번 주에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이야기는 바로 화이자 이야기였어요. 화이자가요, 무려 코로나 백신이 90%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한번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까지 4개 대표적인 종목들 데이터 분석해준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모더나랑 화이자가 데이터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얘네랑 비교할 때는 안 좋지만 어쨌든 턱걸이 정도까지는 걸쳐서 충분히 효능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그 화이자의 데이터의 효능을 몇 프로라고 기대했냐면요, 60%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50%라고 기대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이자의 지금 코로나 백신 중간 데이터를 뽑았는데요, 90% 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요, 언빌리버블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정말 이대로 나온다면 코로나가 종식될 가능성도 조금은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신을 보통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리거든요. 왜 10년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백신에서 중요한 건 뭐죠? 백신을 맞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프지 않으려고 맞는 게 백신이죠. 반면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돼서 내가 치료제를 맞는다면요,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몸이 아파서 건강해지려고 맞는 게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백신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안전성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 약을 맞고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백신 같은 경우는요, 승인을 냈대요. 10년, 5년 단위로 엄청나게 긴 장기간 동안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있나요? 미국에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18만 명이 걸렸고요, 우리나라 치면 대도시로 포함하는 50만 명이 매일마다 코로나가 걸리고 있습니다. 5년, 10년 지금 기다릴 수 있나요? 없어요. 이를 볼 때요, 제가 볼 때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그때 말한 4개 기업 중에요, 무조건 백신이 나옵니다. 이제는 판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겁니다. 제가 그때 영상 말씀드렸지만 4개 다 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미 이 세상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요, 무조건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안전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백신할 때 5년, 10년 동안 안전성 데이터를 막 3만 명, 5만 명 이런 단위로 확보를 해요. 그래서 10,000명당 1명 정도가 부작용으로 어떤 생명의 위협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1,000명이나 2,000명, 3,000명 할 때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기면요, 그 약 폐기됩니다. FDA에서 승인 취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 약이 퇴출될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안전성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가 뜰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화이자의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화이자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 현상으로 본다면 지금 미국은 거의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보여요. 앞에 막 희망이 보여. 탈출할 수 있는 탈출 길이 보여. 그게 바로 백신이라는 거죠. 이게 12월 달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연말까지 1,500만 회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게 1,500만 미국인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요, 떨어질 만한 악재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 말은 뭐다? 코스피도 간다. 이게 지금 화이자 CEO가 얘기한 거거든요. 화이자에서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신뢰성이 매우 높아요. 그거는 96명의 데이터만 말했지만요, 그 사람들이 임상이 진행되는 부분을 다 알거든요. 이미 얘네가 투여는 거의 다 끝마쳤어요. 그 몇만 명이나 되는 투여에 뭐 80% 이렇게 투여가 됐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요, 발표는 96명만 했지만 얘네가 알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건요,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은 아직 안 나왔을까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화이자의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가적으로 이제 화이자의 수혜주, 직접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혜가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이에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부분은 우리는 꼭 알고 가야 돼요. 김유혁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이 말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화이자가 만약에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 올해 안에 5천만 도즈. 근데 보시면 지금 화이자는 연말까지 1,500만 회분만 생산 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목표니까 아마 목표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충 1,000만 회분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회분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냐면 김유혁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이 올해 안에 5천만 도즈, 5천만 도즈면 이 화이자가 2번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500만 명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김유혁 연구원은 좀 긍정적으로 본 거죠. 실제적인 것보다 2.5배를 낙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0만 회분 정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어쨌든 간에 2021년도에 13억 도즈를 생산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영하 70도에서 80도 사이에 이게 보관이 돼야 돼요. 공국지 첩보 영하 뺨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네가 우리나라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15배만한 그런 크기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보했다. 그래서 얘네는 그걸 이제 실어서 나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낮고 얘네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이것을 수출할 거다. 비행기나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는 이미 화이자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실어 날라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어 날라야 돼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이슈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코로나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대처하고 있는 항공사 중 하나예요. 뭐냐면 얘네는 지금 여행업이 초토화돼서 한마디로 사람이 못 타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앉는 좌석을 다 없애고요, 그것을 다 화물칸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이게 백신이 나오면요, 지금 이 화이자를 실어 날 수 있는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치까지는 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나 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요, 국제항공운송협회에 CIV8만은 의약품 항공화물 운송업체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 인증입니다. 근데요, 이거 인증을 딴 지금 항공사가 전 세계 18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대한항공도 지금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담을까 말까 분명히 그 후보군에 추리셔야 됩니다. 다음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도 곧 나옵니다. 11월 달에 나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나오고, 확실한 건 1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파우치가요, 90% 예방 효과라고 얘기했습니다. 90%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였죠? 바로 화이자였죠. 화이자와 똑같은 수준의 예방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파우치가 누군지 아세요? 앤서니 파우치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입니다. 대충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식약처장 같은 그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더나의 백신 후보 물질이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놀랄 것. 그러니까 이 약은 무조건 효과는 있는 건데 90% 안팎의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미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정도 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요, 모더나 데이터가 화이자만큼 엄청나게 좋게 효과가 날 것이라 이미 기정사실화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파미세이든 뭐든 모더나가는 테마주들이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종목을 저는 다루지는 않지만요, 지금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모더나와 화이자는요, 이미 시장에 나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안전성은 지금 나중 이야기고요, 효과 부분은 100%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꺼질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본다고 했죠. 첫 번째가 경기 부양한 정책이 훨씬 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백신이 하나도 아니고요, 2개를 이미 시장에서는 거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코스피도 간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기사입니다. 모더나가요, 코로나 백신 국내 생산 공급에 나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가 국내 제약사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CMO를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모더나가 이미 8월 27일에요 국내 대형 제약사 한 곳과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협력 의향서를 이미 체결을 위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었죠. 국내 대형 제약사 한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말한 바이넥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누구 생각할까요? 아마 바이오 잘 모르면 삼바 생각할 겁니다. 삼성바이오 쓰겠지.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바는 코로나 백신 생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바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백신도 수주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SK케미칼이 수주한 게 뭐죠? 원액이나 이런 제조법을 알려줘서 얘네가 실질적으로 다 제조하는 CMO 수주예요. 근데 녹십자가 5억 도주 수주한 건 뭐죠? 얘네가 원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액은 다 만들어서 완제품이 옵니다. 그럼 여기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주사기에 넣다든가 바이엘병에 넣다든가 이렇게 조립만 하는 거예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중에 질을 따지면 당연히 SK케미칼의 질이 높겠죠. 그 말은 당연히 수익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더나 부분 한번 보자고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임상 결과를 이미 공유했답니다. 이미 8월 27일부터 성공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바이오 업계에서는 지난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복지부와 체결 협력 의향서와 비슷할 것.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소 얼마치 정도가 수주가 나올 것이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번도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의 최소한의 협력 의향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다? 적어도 한 2천만 정도 회부는 나올 거다. 어떤 걸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체결이 완료되면 국내 위탁 생산 형태의 공급이지 아니면 단순 완전. 이거 말은 뭐냐면 SK케미칼처럼 얘네가 여기서 진짜 제조하는 건지 아니면 녹시차처럼 제조가 된 거라서 단순 완제만 수입하는 건지 아직 한국 경제는 어떤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를 보자고요.
이 기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섭섭했을까봐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SK케미칼 되게 좋게 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모더나 측은 국내 대형 제약사와 완제 수입과 국내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K케미칼처럼 CMO 수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더나가 다 만들어 와서 우리나라에 오면 여기서 녹십차처럼 그냥 단순 주사기에 넣는다거나 그런 이제 완제품, 단순하게 조립하는 CMO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SK케미칼처럼 여기서 백신 원액을 제조하면요, 수주할 수 있는 회사가 몇 없어요. 답은 딱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제 수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CMO 수주가 나올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무슨 힌트가 있었죠? 국내 대형 제약사 한 곳이라고 했죠. 대형 제약사라는 강력한 힌트를 줬습니다. 시장을 뭘로 볼까요? 제가 볼 때 이미 시장은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사가 굉장히 공격적이죠. 어나더 레벨이에요. 여러분들 어나더 레벨이라고 표현을 쓴 종목이 딱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딱 생각나는 종목이 있었어요. 피린이 정답, 시젠. 이 어나더 레벨이란 전 듣자마자 시젠이 생각나는데요, 녹십자가 제2의 시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때 아시겠죠? 5억 도주의 CMO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얘네는 단순 완제를 조립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케미칼이랑 비교했을 때 이것은 훨씬 더 질적으로 낮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주식의 기대감에 대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뭐냐면요, 얘네가 이 5억 도즈를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생산 설비가요 8억 도즈까지 된대요. 그러면 3억 도즈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5억 도즈 막 이 정도는요, 이미 글로벌 제약사 수준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화이자가 말씀드린 화이자가 성공을 한다면 2011년도에 13억 회분을 생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한 기업이 8억 도즈를 만약에 다 한다고 한다면 꽤나 엄청나게 큰 생산량인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과 비교해도 전혀 딸리지 않는 엄청난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녹십자가요 5억 도즈를 CMO를 수주를 했는데 3억 도즈가 남아요. 그런데 모더나가 이미 8월 27일에 국내 대형 제약사 한 곳과 완제품에 대한 CMO에 대한 협력 관련 회의를 마쳤어요. 어떤 기업일지는 모릅니다. 공개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전 단타를 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는 방향성이죠. 시즌도 여러분들이 단타로 많이 수익도 본 분도 있고 손실도 한 분도 있지만 큰 방향성을 본다면요, 이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죠. 녹십자도 아마 단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내릴 겁니다. 근데 중장기 방향성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녹십자 주가를 봅시다. 녹십자에 대한 5억 도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죠. 이때가 10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대략 이때쯤까지만 하더라도 20만원대 초반부터 30만원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주가 거의 2배 정도 오른 기대감은 바로 5억 도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모더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빠졌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대충 한 23만원부터 대충 뭐 40만원을 합시다. 17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17만원 정도가 오른 부분은 5억 도즈에 대한 어쨌든 CPI를 통해서 수주가 나온 부분 때문에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는 안 나오는데 모더나는 이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게 녹십자라면 제가 생산 설비 여러 개 얼마라고 그랬죠? 3억 도즈라고 그랬죠. 5억 도즈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 3억 도즈도 매우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떨어질까요? 백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코로나를 종식시킨 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백신이에요. 백신이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녹십자가 CMO를 한다면, 그것도 CPR 통해서 5억 도즈를 하고 또 모더나에 3억 도즈까지 한다면, 8억 도즈를 한다면 국내 유일무이한 기업이죠. 이 종목이 과연 37만원, 40만원에서 꺼질까요? 저는 쭉 갈 거라고 봅니다. 그 가치는 최소 50만원은 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녹십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의 시나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왜? 기회를 줬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 주가가 오를 때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빠졌잖아요. 오르면 오른 대로 비싸지만 어쨌든 주가 고점대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뭐 분석을 들어갈 메리트는 있잖아요. 왜? 모멘텀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러면 너 리서처TV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게 본다며, 그래서 SK케미칼 봤잖아. 이건 어떤데?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이것도 가져왔는데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90%라고 해서 난리 났죠. 아까 말했지만 시장은 이미 이 약이 출시될 거라고 이미 그냥 100% 믿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이제 키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임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되게 잘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임원이 말한 거는요, 절대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은 뭐냐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개가 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주가를 봅시다. 40만원. 제가 영상을 말씀드렸을 때 이때 부분에 제가 영상을 3개 만들었거든요.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했죠.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사람들이 걱정할 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매수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차트만 보면 부담스럽죠. 40만원 더 갈까? 삼성바이오로스가 그렇게 사기다 했는데 이 종목 지금 100만원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 20만원 30만원 때도 사기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7, 80만원 갔습니다. 이 종목은 사기가 아니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도 합니다. 지분을 98%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인도는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한 호불호가 나눠지는 거예요. 절대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화이자보다 뒤떨어졌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자가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는 이미 거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이 백신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도 2021년도 정말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 것이다. 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부분을 엄청나게 돈을 풀을 것이고, 그 돈은 버블을 낳을 것이고, 하지만 그 버블은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